자, 대전입니다. 오늘 이게 첫 강의인데요. 맞아. 첫 강의이자 마지막 강의죠. 강의로는 일단 보시면 저 상태가 되게 안 좋습니다. 예. 한 4시간만 자면 고마울 것 같은데 오늘 한 3시간 자고 나오느라고 막 경황이 너무 없어서 예, 비주얼 상태가 안 좋은 걸 염두에 두시고요. 저보다는 얘를 좀 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대전 그 공고문이랑 좀 잠깐 아까 여기 한 500명 오셨던 것 같은데 예, 500명 중에 한 말씀을 좀 들어봤더니 뭐 예년과 크게 다른 바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는 제가 미리 좀 한 일주일 전쯤에 미리 녹화를 했어요. 뭐 녹화를 하고 워낙 좀 그러다 보니까 어, 녹화하는 게 사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는데 원래는 보니까 작년에 공고문 좀 바뀐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원래는 엔간하면 발표 날에 하자고 지금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하긴 하네요.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강의 자체는 뭐 그렇게 부담 가지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면접 대전도 일단 말씀드린 대로 면접이 크게 뭐 부담 가지실 건 없습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리지만 대전은 그 자기 기술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특이하게도 그 자소서죠. 일종의 자소서 대용 양식이 있는 자소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인데 그걸 쓰시는 거 좀 잘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또 면접 기간이 뭐 아마 한 달 정도로 되게 좀 여유가 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그때는 사실 뭐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으실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할 게 없는데 왜 뭘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하실 테고요. 그냥 스터디나 하자 그래서 매일 만나봐야 뭐 그죠? 서로 이렇게 불안을 자극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그죠?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전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교수님들이 꼭 오시는데 아마 지난해 추가 채용 때부터 지난해 초였죠. 추가 채용 2017년도 추가 채용이 있었을 때부터인지 아마 한 교수님들이 오시긴 하셨는데 아마 예전에는 뭐 근데 5조가 이렇게 한꺼번에 돌아가거나 이러면 아마 한 명 정도 오셨다가 작년부터는 거의 다 한 명씩은 이렇게 교수님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면접이 버라이어티함은 기본적으로 뭐 그 인사과의 면접 변별력에 의지에 달려 있지 않고요. 오신 교수님이 얼마나 열일 하시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게 면접위원 갑질은 아니고 교수 갑질인 걸로 보이는데 뭐 대전은 좀 그렇진 않은데 보니까 지난해도 보니까 어떤 한 조에서는 여성분들이 나올 때보다 그 눈이 붉어지면서 나와 있더라 뭐 이런 느낌. 약간 좀 버럭도 좀 하시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조금 더 친절할 것 같은데 별로 그렇지는 않아요. 또 교수님이 오시면 되게 행정학 교수들을 부릅니다. 행정학 교수를 부르다 보니까 갑자기 예, 뭐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뭐 행학이나 행법을 하신 분들도 갑자기 이게 뭔가 펑 물으면 이게 답하기가 이렇게 막히는 게 좀 있어요. 그죠? 1, 2, 3, 4, 5 이렇게 찍는 거는 바로 1초 만에 찍겠는데 갑자기 뭘 얘기하라 그러면 갑자기 아니 그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개념이. 행정 대집행이 뭐예요? 1초, 2초. 오, 3초 만에 나오네요. 그죠? 알았어요.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막히는 게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조금 점검하시고 약간 마음 준비만 하시면 뭐 큰 건 없겠고요. 아마 1.2배속 뽑으셨으니까 아마 이거 보시는 분 중에는 아마 1배속 밖에 돼 있는 분들이거나 커트라인 쪽 분들이면 면접을 좀 잘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대전도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게 좀 뭘 잘하기도 참 쉽지 않은 구조가 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만 뭐 근데 지방직 면접은 특히 잘할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제가 여기 고양이에 뼈를 묻을래요.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대전은 뭐 도시라서 뭐 거기가 다 고양이 분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뭐 뼈를 묻거나 말거나 뭐 이런 느낌이 돼버리고요. 그러면 또 하나는 이게 막 몸으로 다니면서 막 찾아보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뭐 알아보고 열심히 했어요 이런 건데 질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질문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뭘 잘 얘기하지? 그러니까 좀 티나는 거? 뭐 이런 거 좀 하려고 가기가 참, 각이 잘 안 나오는 게 조금은 있어요. 이게, 이 지점이 좀 답답한 부분인데, 일단은 뭐 하간 좀 어떻게든 비벼야죠. 뭐, 기왕이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가장 그래도 여러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거는 자기 기술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술서를 얼마나 조금, 공들여? 그러니까 문장을 잘 쓰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고요. 공들여 쓰는 것, 되게 이제 보겠습니다만 자기소개하라 그러고 경험 하나 쓰라 그러고 차별화된 업무 추진 비전 이게 3년 전에 갑자기 그 문구가 들어와서 매년 달라지다가 뭐 예전에 3번에 책 읽은 거 책 읽은 거 감동 뭐 느낀 점을 써라 뭐 이런 거 있다가 갑자기 뭐 매해 좀 바꿔지는데요.
갑자기 3번에 그게 들어와서 그게 재미있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한 2년째, 3년째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차별화된 업무 추진 비전, 희망 업무 관심 업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부분이 펄. 꽤 또 질문이 많은 편입니다. 그냥 면접에 보고 많은, 물론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뻔한 거 있으면 물을 거 없으면 안 물으면 되는데, 그리고 또 열심히 쓰신 분들은 또 조곤조곤 또 묻습니다. 예컨대. 또 면접위원들도 뭐 그냥 괜히 하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거 묻는 게 좀 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지로는 면접일에 좋은 면접이란 이라고 물으면 근데 뭐 좋은 자소서란 뭐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든 뭐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미팅이란 그죠? 성공적인 미팅이란 왜 근데 무슨 메이크업을 잘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외형적인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면접입니다. 그죠? 뭐 그러다 보면 얼굴 맨 처음에 이쁘고 잘생긴 걸 먼저 보다가 처음 나중에 되면 얘기도 재미있고 얘기도 잘 통하는 것 같아 이렇게 되죠. 어땠어? 아니 뭐 그냥 평범하게 생겼는데 또 얘기가 잘 통하더라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오래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가 뭐냐 그러면 사람 그러니까 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주는 면접이 좋은 면접입니다. 그 뭐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거나 뭐 세련되게 하거나 뭐 아주 멋있게 혹은 와 세상에 저렇게 똑똑하다니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손석희도 아니고 안나영 앵커도 아닌 바람에야 그냥 말이야 버벅거리고 긴장하는 게 마련인데 본인에 관한 정보를 온전하게 줄 수 있는 건 자기계절서입니다. 일단은 뭐 그 일단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 고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 면접 준비 자체는 너무 단촐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전은 그냥 교수님 오시면 행정학 질문 한 두세 개 하겠군. 그죠? 그래서 좀 뻔한 얘기, 뭐 시사적인 거 하나 물어보겠군. 어저께 최저임금 결정됐는데 2%밖에 안 올랐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뭐, 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네, 그죠? 딱, 뭐 대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트램을 한다니까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트램이 알 것도 없고 그렇죠? 어? 뭐 저기 월평공원 관련돼서 뭐 이렇게 이슈들이 많은데 주민들 뭐 갈등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잘 사이좋게 대화와 타협.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밀도를 높이는 식의 어떤 기술적인 것들은 좀 같이 고민을 해보고 뭐 실습도 하긴 하겠습니다만 여튼간에 일단 자기 기술들을 조금 열심히 쓰시고요. 또 인성검사를 보는데 인성검사는 그냥 갔다 오시면 됩니다. 끝. 뭐 고민하실 거 없고 그냥 잘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카페에 뭐 강의대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거 보는 시간도 저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들긴 했고 뭐 그거 하느라고 취재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냥 보시고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 내용 보고 하고 있고요. 앞에 그 서론 부분은 이제 제가 뭐딴 데서 녹화한 게 있으니까 그냥 뭐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강의 그 면접 개요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또 잘못 오타가 있네요. 일단 이제 교재는 일장에서 기출 팩트라 그래서 기출 제일 중요한 게 기출입니다. 머물었는지 확인하는 거 먼저 하고요. 후기 사례집 한 두어 개 보면서 답변 얘기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머물었는지 알면 사이즈를 알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하게 기출 부분을 좀 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뭐 교재만 보셔도 되는데 좀 짚어가면서 뭐 흐름과 패턴들을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전략은 뭐 별건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들, 그러니까 지역마다 확실히 고유 색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약간 좀 분류법들과 몇 가지 준비하실 것들을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대전시정인데 대전시정은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건 묻지 않습니다. 결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내가 말할 거 몇 가지 얘기를 하시면 좋은데 이 대전시정은 면접용 답변 준비라기보다는 어떤 기술서 쓰실 때 조금 좀 준비하시는 용도로 좀 더 활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뭐 정확히는 뭐 제가 뭐 대전시 예전에 뭐 두 번째 사랑이 대전 KBS 뒤에 사셨던 분이셔서 한때 그 동네를 참 뻔질나게 돌아다녔던 궁동이랑 이렇게 추억이 소시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뭐 알게 뭐예요 제가 대전을 그 대전을 누가 제일 잘 아시겠습니까 대전에 대해서 대전에 대해서 가장 대전의 정책과 현안과 뭐 이런 거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 아니 뭐 공무원? 오 누구? 어? 그런 건 아니고 시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그죠? 일 열심히 하셔야지 5년 연장될 거 아니에요 계약이 그죠? 이번에 초짜로 뽑히셨잖아요 그죠? 일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니시고 하셔야지 그분보다 뭐 그게 업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분한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연락처 드릴까요?
현안이 뭔가요? 여쭤보시면 되죠. 뭐 저희들이 안 여쭤봐도 많은 사람들이 여쭤봤겠죠. 자, 그걸 또 좀 확인을 좀 하고 정보를 찾는 법을 좀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장무 이후는 제가 녹화 강의로 했습니다. 이거는 사장은 방법론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떻게 좀 준비하시고 하셨으면 방법론이긴 한데 뭐 그냥 뭐 굳이 꼭 이런 건 아니지만 뒤에 이제 5장 6장 인적성 공직관이 있는데 공직관 질문도 사실은 너무 좀 뻔한 질문들을 해서 뭐 상사의 부당지시류이거나 민원이 뗐으면 이건 뭐 하나만한 질문들이고 상식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긴 해서 여기 좀 뒤에 강의가 있습니다만 근데 뭐 경북이나 경남 같은 데 좀 거창하게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재 공통이니까 넣기는 넣었는데 뭐 굳이 이 부분은 들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장에서 요 두 개 중에서 좀 중요하게 좀 정리하실 것들은 그냥 요약 강의 비슷하게 뒤에 갖다 붙여놨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좀 일단 몰아서 그냥 들으시는 정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늘 말하지만 강의 많이 들었다고 면접 잘 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만 뭐 심기경호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뭐 쓸데없는 거 안 하시고 그죠? 그냥 헛 고민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좀 제가 오늘 원래 그 말씀드리면 맨 뒤에 보시면 직렬전공 아카이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직렬분들 제가 모을 수 있는 아마 면접 강사들 중에는 아마 전공학과 교수님들이 뭐 이것저것 예전에 뭐 이런 거 물어봤으니까 모아서 뭐 전공 과목에서 알려주는 뭐 그런 그 강사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포함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는 가장 많은 정보들이 아마 기초질문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뭐 되게 좀 일행 중심으로 할까? 일행 중심인 건 일행이 이쁘거나 많이 뽑아서라기보단 어느 면접이건 일행이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그다음 자기 직렬 것 조금 덧붙이고 지역 것 조금 덧붙이고 이제 이런 구조를 보통 이제 면접 질문을 구성이 되니까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른 그 소수직렬분들은 여기에 보면 뒤에 아카이브로 이제까지 전국 단위에서 나왔던 뭐 사복지방세, 뭐 건축, 토목, 화공, 뭐 블라블라블라 마지막에 운전, 심지어 선박항해직까지 그런 직렬이 있는 것도 저도 한 3년 전에 처음 알았어요. 그런 직렬이 있어요? 선박항해직? 뭐 이래가지고 선박 기계직이 있고요, 선박 항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넣어놨으니까 뭐 별 지문이 없으면 이쪽에 뭐 전공 지문 별게 없구나 정도 확인하는 용도로 반드시 쓰시면 좋겠고요. 아카이브가 이번에 원래 역점 작업 중에 제가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지방자치 행정 아카이브라고 해서 예전에는 제가 기출로 나왔던 행정 질문들을 그 행정학회에서 나온 행정학 그 웹사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긁어 붙이는데 그게 그 해설하는 글이 저는 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행정학은 이렇게 말이 어려워요? 어? 그래서 거기에서 용어 설명들을 가나다 순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30페이지 정도 제가 브로그로 늘 만들었는데 이게 낱낱이 정보에서 사진처럼 만들다 보니까 찾아보긴 쉬운데 특히 이제 간혹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 분들이거나 아니면 사복직들도 이런 걸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그냥 딸딸딸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지방자치론 같은 건 여러분들이 배우실 기회가 별로 없고 물론 행정학이 일부 배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저도 이과들이라 행정학의 행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몸으로 느낀 그거고 일할 때 그냥 배웠던 그냥 몸으로 알겠던 이런 개념이지. 그래서 어차피 다른 직렬도 엔간하시면 제가 원래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드디어 해결이 됐는데 지난해 7급 보셨던 분과 뭐 지자론도 같이 하셨던 분 섭외를 해서 2명 정도를 토론을 거쳐가면서 별거 아니지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과 행정법 교재 여러분들이 배우시던 수험 교재의 틀에 맞추고 일단 거의 기출로 거의 많이 나오는 것들을 싹 모아서 특히 지방자치론 뭐 많이 전체적으로는 질문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거를 우선해서 체계에 맞춰서 좀 맥락을 좀 넣고 엔간하면 사례 같은 것도 좀 찾아서 넣고 너무 추상적인 얘기들이라서 그죠? 아까 행정대집행 물어봤습니다만 지금 공화당 그죠? 뭐 요즘 많이들 용어들이 나오죠. 행정 대집행 그러니까 대집행이면 크게 집행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는 소시적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약간 좀 맥락을 좀 알 수 있게 사례나 예시 같은 걸 좀 들어서 봤으니까 다른 직렬분들도 어차피 교수님이 오시면 묻습니다. 전공 직렬 가리지 않고 교수님 행정학 교수님은 자기에게 물어볼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 묻는 겁니다. 중요해서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묻는 건 또 전체 합집합을 해보면 되게 뻔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묻는 것만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소양 삼아 어차피 들어가시면 공부하셔야 될 거니까 소양 삼아 한번 보자 정도의 느낌으로 한번 한 1습 1회독 2회독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행정법 하셨던 분들은 뭐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냥 요약 정리된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사복이나 아니면 다른 공대 뭐 이공계 쪽 분들도 한번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들어가시면 배우셔야 되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 없습니다. 당연하게 연수 가면 뭐 그런 거 가르쳐 줄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그냥 눈치 해가면서 배우시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꼭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별로 브로그로 들어가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예. 뭐 이렇게 좀 정리된 어떤 자료를 제가 찾아보려고 참 애를 썼는데 결론은 아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없군. 예. 끝. 뭐 이렇게 돼서 그냥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군. 그래서 예, 좀 아이디션을 좀 같이 좀 해서 나름대로 좀 소박하겠지만 여러분들 쓸데없는 거 안 하게 최적화를 시켜놨습니다. 면접용으로는 쓸데없는 거 안 하게 한번 꼭 좀 읽어보시고 나중에 많은 좀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가볼게요. 복직 빈출 사전은 사복직 분들이 약간 용어 퀴즈 질문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전에 이것도 한 30페이지까지 만들었다가 이제 점점 빼고 해서 몇 페이지 안 남긴 했습니다만 좀 보시고 사복직은 따로 별도의 사복직 강의가 있습니다. 추가로 올라갈 테니까 녹화된 게 그거 보시고 기본적인 용어 정리들은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복직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제가 90% 80% 정도 되니까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비전공제다 이렇게 걱정하실 거 없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알 것만 아시면 되고 알아야 되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딱 그냥 그거 약간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기타 등등의 카페 자료들은 제가 이따가 강의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고요. 일단 기초 팩트를 보기 전에 일단 공고문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공고문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겸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 경향은 아까 말씀드린 분위기는 좀 복불복이 좀 심한 편입니다. 교수님의 성향과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캐릭터에 따라서 조별 편차가 큰데 일부 그런 게 좀 있기는 하나 그죠? 기본적으로는 그냥 되게 그냥 평이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특별하게 뭐 그것도 없고요. 예, 뭐 그런 거가 거의 없이 그냥 되게 노멀하고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냥 움직이는 변수가 별로 없는 겁니다. 변별력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늘 그렇지만 뭐 다른 지방도 되게 마찬가지인데 예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 붙으신 분들도 좀 있었고요. 또 다음에 또 서울시 붙은 분들도 좀 있고 또 안 오시는 분들도 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빠져나가는 인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겹쳐 있지만 원래는 이제 그런 게 없이 좀 예년과 되게 다른 지점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글쎄 뭐 억지 뭐 이렇게 막 우수를 준다 이런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받았다고 주장을 하시는 일반시 바뀐데 붙었어야 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뭐 그런 거 전혀 무조건 성적 순이다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뭐 미흡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예전에 대전에 한 4년 5년 전에 재면접이라는 걸 하긴 했었습니다. 잠깐 그때 보면 한 대명, 7명, 8명 한 번 봤을 때, 야, 이거밖에 안 봐?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걸 보면 그때도 제가 되게 적구나라는 느낌을 체감적으로 받았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뭐, 얼마큼 준다, 비율이나 이런 걸 유의미한 데이터를 제가 알 수 있지 않아서, 체감적으로도 유의미한 데이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뭐, 커트라인 분들은 좀 답답하신 부분이긴 한데, 이거 뭐 아무리 고민해봤자 뭐, 그죠? 그게 별로 소용이 없는 부분이니까 너무 이렇게 일단 주어진 여건에서만 좀 최선을 좀 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거 자기계술서가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질문들도 꽤 많은 편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좀 구속 질문도 많은 편이 있고 또 개별 질문을 되게 교수님들이 오셔서 교수님들이 뭐 좀 되게 좀 하이브로한 얘기들 뭐 근데 행정학 얘기들이나 아까 말했던 최저임금 얘기나 이렇게 좀 그죠 내 얘기가 아닌 그냥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치워야 되는 류의 정보들만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내 얘기를 할 기회가 의외로 없고요. 아마 인사과 기준으로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일종의 이게 서면 면접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서면 사전 면접 같은 그러니까 그냥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있거나 없고 면접들이 보기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질문이 좀 일반적으로 좀 되게 보면 무슨 경험이 있니, 뭐 장점이 뭐니, 하고 싶은 업무가 뭐니 이런 질문들이 보통 면접의 메인 질문이 되는데 여기는 뭐 희망은 모두 잘 안 물어요. 왜냐 그러면 여기 있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 보고 뭐 그냥 끄덕끄덕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근데 좀 관심이 있으면 물어보고 뭐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기술서를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이미 다 쓰고 내신 다음에 이제 해버린 경우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뭐 후속 답변 준비라도 좀 차근차근히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교수 면접위원들이 좀 그렇고요. 2019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교수님들이 많았다 보니까 질문이 조금 좀 버라이어티한 질문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뭐 그 버라이어티함이 아주 무슨 뭐 예컨대 뭐 충남이나 충북처럼 이렇게 살벌하게 버라이어티하냐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개요. 자, 개요 상황은 뭐 여기 보신 바와 같습니다. 자, 작성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공고문 아까 나왔길래 잠깐 다운을 받았는데 공고문 보시면 일단 여기는 인성검사는 꼭 갔다 오라고 나와 있네요. 딴 데는 뭐 인성검사 불참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면접 여기 인성검사 때 안 오시면 고마운 분이시죠. 예. 인성검사는 되게 이제 그런 용도로 쓰거나 경쟁자들의 얼굴을 한번 보는 거 있죠. 특히 소수증여로 몇 명 안 되는데 몇 명 오나 뭐 이런 거 확인하는 용. 그리고 또 각종 서류를 내려가는 이때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게 편해. 그냥 뭐 미리 집합시켜놓고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성검사에 무슨 그런 거에 특이함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다니만 오시면 됩니다. 그냥 딱딱딱 찍고 오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히 궁금해하지도 않으시면 돼요. 그냥 가다로 갔다 오시면 되고요. 다음에 면접은 5일 동안 보는 걸로 보여집니다. 첫날에 세무전산 뭐 이렇게 첫날에 또 좀 이게 좀 특이하네요, 그죠? 세무직이나 뭐 이런 좀 다른 직렬이 뭐 일행이 아닌 보시고 기술직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기술직 이틀 동안에 보신 다음에 이제 일행과 사복 쪽을 이제 보게 되네요. 이따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대전은 좀 늦긴 늦습니다. 제일 빨리 보는 게 이제 인천부터 이제 먼저 면접을 보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마 카페에다가 링크 2개를 올려드릴 겁니다. 중계 소유하여 중계 링크. 하나는 이제 지역별, 여러분 대전이면 이제 그 전날 제가 올려서 링크를 아마 카페 수강회원 게시판에 올려드릴 텐데, 아니면 수강생 단톡방이나 올려드릴 겁니다. 거기에는 이날 보시면 이제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그냥 그대로 질문 세트들을 중계를 해드릴 거니까 전날 뭘 물었는지 서로 좀 정보를 좀 나눌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그 전에 인천 할 때쯤 되면 제가 별대로 인천 거를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서 특히 직렬 문제랑 특히 시사 문제. 두 개는 따로 제가 질문을 좀 분류를 다 해서 링크를 다시 드릴 겁니다. 그 링크를 가지고 딱 올라올 거니까 예컨대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기물세트에서 아카이빙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에 농물 사태가 있기 때문에 예컨대 그거는 뭐 토목도 일부 관련이 있을 수 있겠고요. 기계 특히 뭐 기계 다음에 뭐 보건 뭐 여러 가지 직렬들이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좀 시의적인 질문들, 그다음에 시사적인 질문들 일부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잘 그런 게 모르시겠지만 행정법, 행정학 질문들도 약간 시의를 타는 게 조금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교수님들이 그냥 그런 게 익숙하시니까 뭐 행정대집행이 뭔지 알아요? 라는 질문이 1순위 질문일 거예요. 워낙 뉴스가 요즘 많이 나오니까 서울시 광화문 광장 문제 때문에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으니까 대집행이 어떤 뜻이냐. 그죠? 뭐 그렇게 배째고 들어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이 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이번에 뭐 예를 들자면 그 뭐 저기 전남이긴 합니다만 자립형 사립고 탈락된 데에서 딴 데는 내 기준 평가 점수가 70점인데 거기 교육감만 뭐 재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80점 이래 가지고 딴 데는 우리는 79점이라 딴 데는 붙었을 텐데 우리만 떨어졌다 억울하다고 소송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내겠다는 근거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왜 네가 와가지고 갑자기 왜 그걸 80점으로 올려? 이거죠, 그죠? 우리 70점에다 맞춰서 일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입니다. 뭐 신뢰보호 원칙 뭔지 알아? 이렇게 좀 시의적인 게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계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역시도 그냥 팔로우를 하시면 그 앞에 하다 보면 알겠지만 그냥 그거 묻는 게 묻습니다. 그냥 묻는 게. 참고로 가장 늦게 보고 가장 길게 보는 내가 이제 경북 같은 데인데 가장 늦게도 보고 가장 늦게도 발표하는데 면접 기간도 3주 정도 됩니다. 지겨워 죽으려고 하는데요. 거기는 별로 걱정을 안 하시는 게 왜냐하면 시사 이슈 같은 게 딴 데서 다 이렇게 묶고 왔기 때문에 약간 주워 먹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 챙겨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잊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예. 제 주변에 있으시면 뭐 몰라서 뭐 못한다 이런 건 없을 거고요. 다음에 이제 자기기술서입니다. 보시니까 아마 교재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보니까 그 작년 거 그대로 쓴 것 같은데 응시자 자기기술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라는 대로 그냥 쓰고 가십시오. A4지 4장에다가 3개항을 적절히 작성. 분량은 말아서 뭐 하시라는 얘기이고요. 13포인트 휴면명 조체. 정부 공식 폰트입니다. 휴면명 조체. 장평 90. 그렇죠? 공문서 표준 양식입니다. 꼼꼼하시죠? 엔간하면 맞추십시오, 여러분.
장평 100과 90을 구분 못할 것 같죠? 100과 90인데 100으로 치면 신경질 납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바로. 공무원 돼보시면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폰트만 조금 달라져도 그 예민함이라니.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쓸데없이 모양 내지 말아라. 다 보셨죠? 이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뭐 다른 특이사항은 예전하고는 다름없이 뭐 특이사항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원래도 아마 1.2배서 뽑은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쓰게 됩니다.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면접은 15분 정도 보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교수님들이 뭐 열일 하시다 보니까 열심히 좀 보시다 보니까 막 20분 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20분 가니까 좀 늦으면 나중에 좀 빨리빨리 끝내야 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덜 된 느낌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는 막 빨리 들어가는데 우리 조는 왜 이렇게 안 가지? 뭐 이런 느낌 있죠. 한꺼번에 뭐 1번 쭉 하고 2번 쭉 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끝나는 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그런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운영이 좀 매끄럽지 않은 느낌들이. 다음에 뭐 아까 전체 분위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좀 전체적인 건 좀 무난한 편이긴 한데 작년 그래도 예전에는 그냥 평이하게 그냥 약간 덕담 분위기가 조금 있긴 했었는데 아마 18년 1차 추가 채용 때부터 아마 이렇게 약간 좀 까칠하게 교수님들이 몇 분 새로 오시면서 아마 면접 처음 보시는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기술서 관련 질문들이 많아지는 게 조금 그래도 있습니다. 한두 개씩은 꼭 거의 좀 묻는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전공 용어 퀴즈 질문이 다수인 경우도 교수님이 행정학 교수들을 모시다 보니까 뭐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뭐 시정 현안은 특히 대전은 별걸 묻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시정 현안 공부하는 게 별로 크게 의미는 없는 좀 특이한 거긴 합니다. 물론 뭐 트램 이런 거 묻기는 하는데 묻는 거 자체가 빤해버려서 뭐 딱히 뭐 이렇게 예. 뭐 그런 게 좀 없어요. 하다못해 뭐 도시재생 뭐 이런 것도 좀 무름직한데 뭐 이런 방구 그런 질문 자체가 좀 없습니다. 아마 이번에 뭐 월평공원 뭐 이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안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0%는 왜냐면 트램도 워낙 난리였을 때도 그냥 뭐 간단하게 묻고 말았을 정도니까요. 조별 질문 편차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교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라 복불복이니까 여러분들은 준비하실 때 뭐로 교집합으로 준비하시면 안 되고 합집합으로 그죠? 그냥 최악의 경우와 워스트 케이스까지 염두에 두고 그냥 좀 넓게 하는데 그 잡집합의 범위 자체가 너무 그 다른 데에 비해서 되게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부담 없이 예. 한 달 동안 면접 준비하려면 괴로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할 것도 없는데 뭐 하지? 약간 이런 느낌? 네. 자, 다음에 좀 다뤘다. 보시면 어떤 데서는 예, 많이 울먹였다는 예, 특히 한 조에서 그랬다는 영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괜히 또 마음 약하게 나만 괴롭힘 당하거나 압박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수님이 열일을 하시는군.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뭐 퍼스널하게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게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아까 보셨는데 특히 이제 세 가지입니다. 원래도 똑같은 양식입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 다음 두 번째 이제 경험, 이제 극복, 성공, 실패, 뭐 아무거나 하여간 힘들었던 일. 다음에 업무 추진 비전. 대개 보면 질문이 가장 많은 거는 뭐 자기소개는 뭐 그냥 알려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뭐 경험에서 좀 여기서 뭐 봉사활동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으시면 뭐 그런 거 갖고 좀 일부 묻는 것 같고요. 또 그나마 좀 질문이 많은 게 바로 업무 추진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업무, 관심 업무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비전까지면 좀 그렇고요. 뭐 비전이면 예를 들자면 내가 이런 걸 잘해서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걸 이뤄보겠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대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겠어요. 이런 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죠? 소위 말하는 업무 비전이라는 건. 그러니까 희망 업무, 관심 업무의 다른 표현입니다. 좀 거창한 표현이 업무 비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려면 실제로 가시면 알겠지만 질문에 뭐 되게 가장 흔한 질문가 뭐 하고 싶어요? 뭐 그죠? 또 발전 방안, 대전시 발전 방안이 뭐예요?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이 다른 데는 되게 기본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희망 업무, 관심 업무, 또 하고 싶은 업무와 희망 업무, 관심 업무, 다음에 뭐 특정 지자체의 발전 방안, 개선 방안, 뭐 이런 류의 것들을 이제 준비하시는 것들이 되게 이제 지방직 면접의 약간 핵심 같은 것인데 여기는 이거가 있어버리는 바람에 질문 자체가 좀 적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아예 안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면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예 그런 류의 질문 자체가. 게다가 대전시 현안도 거의 묻지 않기 때문에 외형으로 보면 되게 무난해 보이는 면접처럼 보이는 거구나. 또 개인적인 질문할 자리에도 교수님이 오셔서 행정학 질문으로 들어가 버리니
개인적인 질문도 없고 답변도 없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몇 개 보면 뭐 너무 그냥 간단하게 그냥 형식적이나 이런 느낌을 확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이걸 깔고 있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거를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업무 추진 비전을 하려면 당연하게 대충 그냥 시정이 어떤 건지 좀 라운드업을 좀 한번 하고 다음에 내가 좀 맞는 것 물론 이제 직렬 전공이 있으시면 분명한 부분 직렬이 있으시면 거기는 조금 더 구체성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일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관광, 홍보, 그죠? 뭐 약간 이런 류의 것들 문화를 합치면 90%쯤 됩니다. 제발 그런 거 좀 쓰지 마시고요. 엔간하시면 다른 거 좀 조금 그래도 좀 스페시픽한 거나 아니면 자기 전공, 직렬, 경험, 경력, 알바, 그죠? 뭐 관심, 취미 뭐 등등등 뭐든 좀 엮어서 자기 몇 가지 말을 하실 수 있는 뭔가를 찾으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내가 여기서 보시면 뭐 이런 거죠. 내가 뭐 이러이러한 경력과 이러이러한 뭐 전공과 혹은 이러이러한 알바 경험과 혹은 이러이러한 캐릭터와 이런 거한 취미와 이런 데한 관심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등등등 뭐 이런 얘기도 여기 쓰실 것이고 연관지어서 그래서 내가 이러이런 거 하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므로 이러이런 쪽에서 대전시가 이러이러한 쪽에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나는 이런 작점을 발행해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면 구체적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걸 해서 이런 결과를 내고 싶다. 뭐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식의 스토리라인이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꼭 그래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느슨하게 그렇게 그러려면 중요한 건 뭐 내가 뭐 여러 가지 100만 가지의 성격과 능력과 캐릭터와 경험과 경력과 뭐 그죠? 관심사가 있는데 그 맞는 게 뭔지를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중요한 건 시정이 뭔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뭐 대전시가 뭐 특별한 건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시정 자체가 한번 쭉 라운드업이 한번 대충 돼야 돼요. 그죠? 아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라운드업이 안 되면 생각해낼 수 있는 건 문화, 관광, 홍보 밖에 없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건축직 같은 경우는 어디나 원도심이 있기 때문에 뭐 도시재생 사업. 근데 그 사업은 되게 좀 큰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면 이 중에서 특히 이런 쪽에 한 10년 뒤에 내가 이걸로 과장급 됐을 때 한 어느 정도까지 내가 뭘 좀 해볼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뭐 이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좀 지금 단에서 좀 그러니까 당장에 좀 좀 즉각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까지 비전이라는 말은 그런 좀 거창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고 싶은 업무는 좀 짧은 쇼텀의 느낌이 있다면 비전이라는 말은 그런 게 쌓여서 한 10년 뒤 보통 이제 묻는 게 10년 뒤, 20년 뒤를 묻는 게 아마 그런 정도의 느낌의 질문입니다. 그 좀 이 디테일함과 뭐 예컨대 구체성과 디테일함과 또 약간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좋겠고요. 뭐 확실하게 좀 선명한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대개의 경우는 조사가 안 돼 있으니까 뜨뜻미지근한 얘기들을 씁니다. 그죠? 열심히 할래요, 저 그냥 와서 열심히 할래요. 어? 대전시 관광객을 뭐 100만 명 만드는데 일주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좀 그냥 나이번 얘기. 그러면 질문할 게 없는 거죠, 그냥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이런 질문이 있지 않은 이상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가지고 조금 더 라운드업을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강생분들은 그냥 사장 그 찾는 법까지 들어보고 예컨대 그냥 미리 희망 업무 면접 그러니까 미리 면접 준비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미리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희망 업무 관심 업무는 이렇고 왜요? 관련된 역량이 뭐가 있는지 그죠? 어디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관련된 대전시는 어떤 걸 지금 하고 있는지 그죠? 뭐 그런 사례, 모범 사례나 우수 사례는 뭐가 있는지, 뭐 등등등 이런 데이터를 좀 취재한 다음에 그것들을 여기다가 뭐 다 콜콜하게는 아니지만 적어도 아웃라인 정도 요약 버전 느낌으로 이렇게 쭉 정리하시는 것, 그죠? 자기 캐릭터와 엮어가지고 이게 핵심, 이게 잘 쓰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얘기를 같이 쓰시는 게 그 얘기를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희망 업무 관심, 그러니까 면접 준비 미리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위의 경험도 뭐 이거는 뭐 본인의 의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개선 노력 뭐든지 주도적으로 개선 노력이니까 소소한 거라도 그죠? 이건 뭐 쓰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좀 분량은 칸은 뭐 이건 좀 한 세 줄 네 줄 쓰고 이거는 뭐 여섯 줄 일곱 줄 쓰고 이래도 되는 거니까 그건 알아서 조절을 하시고 그다음에 자기 소개는 뭐 아름다운 얘기 별로 쓰시면 칸 몇 개 안 되는데 그 아름다운 얘기 있죠? 뭐 그냥 저는 봉사 무슨 사기업에 다니니까 무슨 어쩌고 저쩌고 뭐 경험 얘기 하나 이렇게 꽉 채우시고 그럼 아까워요. 아까워. 재미도 없고 아깝다는 뜻이에요. 본인 정보 기본적인 정보를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공
그죠? 뭐 근데 뭐 여기 학력이나 대학명은 쓰시면 안 되고요. 블라인드니까. 하지만 전공은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죠? 과목 전공. 그다음에 회사 명은 쓸 수 없지만 제가 모 건설사에서 그죠? 이러이러한 파트에서 이거를 10년 일했습니다. 5년 일했습니다. 이런 건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죠? 블라인드라는 건 제가 삼성물산 다녔어요. 이런 얘기를 쓰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죠? 서울대 다녔어요라는 얘기를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부모님 높은 공무원이거든요. 얘기 쓰지 말라는 얘기고. 아셨죠? 그런 거니까 그 외에 경력, 전공, 다음에 커리어 이런 건 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죠? 뭐 공기업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인턴도 써도 되는 상관없습니다. 공기업 이름만 밝히지 않으면 되는 거죠. 모 공기업에서 땡땡 기업, 땡땡 공기업에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약간 본인이 어떤 경로를 밟아왔고, 예컨대 본인이 예컨대 뭐 법대다. 그럼 제가 뭐 행정법은 A뿔을 늘 받았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관심 가질 만한 모든 것, 본인의 역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그죠? 타자 500타, 0타 기준 300타, 한타 기준 500타 칩니다. 예를 들자면 치며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정보를 많이 담으시라는 뜻입니다. 문장을 뭐 아름다운 얘기 쓰지 마시고 연관하시면 특히 회상력 있으신 분들은 당연하게 회상력들을 밀도 있게 성과, 구체적인 업무, 성과, 그죠? 다음에 공직의 적용 방안이라고 보통 말하죠. 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거 하면 혹시 그냥 신규들보다는 이런 부분은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드라이하게 문장으로 다다다다다다 그냥 나열만 하시면 몇 개 쓰시면 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 경력도 알바자가 20개 해봤고요. 최장 제일 오래 했는 게 레스토랑 알바 1년 동안 하면서 월급이 2배로 올랐습니다. 매상 30% 올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제가 뭐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놀려라고 있습니다. 그죠? 맨날 젊을 때 놀러만 다니다가 하셨던. 그죠? 제가 놀러 다니는 데만 제가 찾아다니는 맛집만 100군데가 넘습니다. 전국에. 그죠? 예전 남친이랑 그죠? 전국에 있는 팔도에 있는 축제 한 30곳은 다 가보고 놀러 가봤습니다. 그거 얼마나 훌륭한 장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 와서 문화관광할 때 구체적으로 그죠? 돈 안 들이고 홍보하는 방안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딴 데서 말씀드리니까 말씀드리지만 뭐 예를 들자면 유명한 그 유튜브가 있죠. 한 2달 됐나요? 저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시장님이 시켰어요. 충주죠? 청주가 아니고 예, 유튜브 검색해보죠. 되게 화제였습니다. 그 주무관 그 아주 떨떠름한 표정으로 시장님이 시켰다며 사무실에서 요즘은 그런 게 먹히는 시대입니다. 연예인 나와서 예쁘게 찍고 이러는 게 먹히는 시대가 아니라 대박 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정도면 거기 앞거는 그죠? 충주 사과를 고르겠습니다. 그래서 사과 갖다 먹어보고 결국은 못 맞추면서 못 맞추겠네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공무원들 사이에서 특히 많이 회자가 됐을 겁니다. 그죠? 현직 얘기들도 조금 들으실 수 있고 분위기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같이 쓰시거나 예를 들자면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미리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보를 좀 넣자. 이거는 본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서도 어떻게든 자랑. 기왕이면 자랑할 경험으로 회사 다니셨으면 회사 얘기로 회사에서 이런 게 왜 없었겠어요? 경험의 크기나 특별함을 얘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죠? 처음에 초짜 때 회사 제가 땡땡 회사에서 이런 걸로 일을 했는데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면 이런 일을 했구나라는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몰라고 사과만 나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진짜 맞게 죽으라고 맞게 지책까지 한번 갔었다가 대우각성하고 공부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뭐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경험을. 실패에 꽂히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 정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가라는 바로미터를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보는 소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전에 3대가 살고 계시면 그죠? 저희 할아버님이 6.25 때 남아가셔서 어디에 터를 잡으신 이후 제가 이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이 동네가 처음엔 이렇게 알려진 걸 몸으로 겪었다. 그죠? 저 어디 안 갑니다. 이런 소리죠. 그죠? 그런 느낌으로 좀 다양하게 좀 구사를 좀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비전은 제강 기준으로 4강까지 훅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검색하고 찾고 뭐 가장 좋은 또 한번 가서 한번 보기도 좀 하고 그런 게 있으면 뭐 겸사겸사해서 조금만 약간만 좀 구체적으로 뭐 자세한 거는 뭐 답변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대응이다라는 말, 그렇습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리지만, 일단 부끄럽지만 그 자기소개서 밀도 있는 자기소개서 팩트 중심으로 쓰는 그죠? 문장 예쁜 말 뭐 제가 읽은 책 중에 뭐 이런 뭐 아름다운 얘기 또 예전에 어느 학원에서 돌아다녔던 자기소개서 샘플에는 북극성과 같은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벌새와 같은 공무원 그죠?
연꽃과 같은 공무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저희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 있으면 유치뽕이라고 했던데 아직도 그런 걸 면접 그죠? 무슨 차라리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지를 쓰시는 게 낫습니다. 레터를 쓰시는 게 차라리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제 교재 뒷날개 보시면 이게 3년 전에 3년 전까지 4년 전이 작년 재작년까지 서울시가 자기소개서를 먼저 내도록 했습니다. 발표 나서 3, 4일 내로. 근데 거기 꽤 많이 묻는 바람에 그걸 쓰는 게 되게 일이었어요. 처음 붙자마자. 온라인으로 내는데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이러쿵저러쿵 약간 커멘터리도 늘 드리고 그랬었는데 저도 커멘터리 드리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뭐 제가 뭐 여러분들 받는 분들은 인생을 모르잖아. 선생님 첨삭이 가능한 거 제가 제 인생도 가끔 잘 모르겠는 판에 남의 인생을 갖고 무엇을 첨을 하고 무엇을 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제 가족이거나 이랬으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죠? 첨삭해 준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문장 만들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죠? 쓸데없이. 제가 뭐 15만 원씩까지 한번 받아봤어요. 선생님 15만 원짜리라고 와가지고 에잉? 이랬었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다음에 구글링 하시면 자기소개서 샘플 법 100만 가지 돌아다닙니다. 저도 심심해서 보고요. 유튜브만 가셔서 자기소개서 쓰는 법 100만 가지가 막 이상한 거 많아요. 그런 거 보시면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뭐 자기소개서 강의가 있긴 합니다만 바로 요 얘기를 이제 요지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 축날개 쓴 거는 그때 서울시 것 때문에 제가 그냥 교재 남들 보고 그냥 좀 정보를 좀 담으시면 좋겠다.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예시를 그냥 내 거 가지고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썼어요.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교재 만들고 출근하기 넘기려다가 표지 디자인하다가 그냥 여기다가 한번 쓰자. 그러고요. 후두둑 1시간 만에 쳤어요. 그냥 넣었어요. 근데 결론은 그 해부터 서울시가 자기소개서를 안 받는데요. 그래서 약간 이건 뭐야? 그래가지고 좀 허무했는데 기왕 한 거 그냥 넣었습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기준은 그것입니다. 단 한 문장도 정보가 아닌 건 없게 하자. 두 번째, 단 한 문장도 쓸데없는 레토릭 수식어 단 한 개도 붙이지 말자. 오직 팩트로만 쓰자. 그리고 또 하나, 면접이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자기소개라는 거 면접은 말했지만 상대가 기대하는 바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죠? 모든 면접은 상대방이 나를 기대하는 바. 대전시가 여러분을 기대하는 바죠. 서울시가 여러분을 기대하는 바가 아니고 삼성이 여러분을 기대하는 바가 아니고 뭐 당연한 거잖아 이거는. 그러면 근데 면접 강사로서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거나 혹시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가. 그거에 부응해서 쓴 겁니다. 가끔 보면 이건 제 인생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만 주면 되지. 내가 대전의 첫사랑이 대전 KBS 뒤에 대전 MBC 죄송합니다. 대전 MBC 뒤에 내 첫사랑이 이렇다는 걸 왜 거기다 얘기를 해야 돼요? 상관없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만 그냥 골라서 필요한 정보만 그냥 띡 넣었습니다. 이게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되게 드라이하지만 사람이 대충 어떤 캐릭이고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냥 정보 속에서. 즉 자소서나 이런 거에 특히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 말로 하는 나쁜 본인이 알려준 정보의 팩트의 집합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죠? 화장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게 문장을 만드시고 분칠하지 마시고 그죠? 물론 그렇게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쉬웠으면 그죠? 쉽지 않지만 대충 이런 느낌 드라이하지만 그냥 내 얘기만 따박따박따박 하면 훨씬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알면 좋아해 줍니다. 호감이 생기고요. 연애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죠? 잘생겨 얼굴 파먹고 사는 거 아니다는 우리 어머님이 말씀도 있었는데 얼굴 예쁜 거 한두 번 보면 땡이에요. 그 다음부터 문감해져요. 그죠? 당연하게 남는 건 사람에 관련된 이해가 남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느낌에서 면접 때도 좀 참고하셔서 뭐 그냥 레토릭 문장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 정보를 따박따박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1타임 마무리 좀 짓고요. 2타임은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기출질문 세트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미리 한번 강의 끊기 전에 기출질문 세트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제가 7급고를 넣어놓긴 했는데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들어가서 질문을 받은 걸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창작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 그대로 그냥 보내주신 거 제가 그냥 워딩만 좀 다듬은 정도입니다. 여기 니은자는 뭐겠어요? 후속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맥락이라는 게 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뭐가 있냐 그러면 이게 분해하지 않고요.
분해하지 않고 이렇게 세트를 만듭니다. 제가 최초로 시도했고, 왜 제가 맨 처음 면접 강의했을 때 왜 이런 걸 안 주고 왜 이상하게 이런 거 물었었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물은 건지도 모르겠고, 과연 물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이해할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좀 이게 액면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점은. 그래서 제가 오리지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최초로 이게 만들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일일이 다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강생분들이 많이 이걸 보셨기 때문에 이제 알려줄 때 딱 이렇게 대부분 알려주세요. 그래서 좀 편해지기는 했는데, 알아서. 뭐 저는 이런 거 물었고요, 이런 거 물었고, 이렇게 막 알려주시면 또 다 복사 붙여넣기 또 순서 맞추고, 아니 이게 좀 앞에 질문인가? 아 맞아, 이게 처음 질문이었어. 그럼 다시 복사해서 위에 붙이고, 뭐 되게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응? 자, 이게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뭐 여기 집단 토론 7급이라서 그렇게 하면 기술서에서 군대 얘기를 했더니 이 후속 질문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나름대로 좀 추격해서 여러 가지 룰을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체적인 사이즈를 보시고. 자, 이거가 한 세트입니다. 한번 나중에 뒤에 저기 강의 들으시기 전에 끊으실 거면 이거 한번 대충이라도 한번 쓱 읽어보시고요. 그러시면 면접 흐름이 대충 보이실 겁니다. 이따 두 번째 타임에서는 요거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질문의 흐름과 패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대단한 영민하신 머리를 가져야만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잖아요. 한번 쭉 보시면 이게 사이즈가 뻔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 두 번만 읽으시면 대전 시내에 가셔가지고 면접 강좌 하셔도 됩니다. 그죠? 대전에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 이상 무슨 더 정보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이 정도로 해서 나중에 두 번째 타임 때 한번 그럼에도 제가 면접 강사니까 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게 있고 뭐 좀 패턴 분석, 소위 말하는 패턴 분석이나 경중에 관련된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